고종화 교수가 선비들의 리더십 인문학 콘서트 강의에서 자신은 한국관광공사에서 30여 년을 근무하다 퇴직하여 지곡 계평 마을에서 10여 년째 살고 있으며 자신이 전공한 관광학으로 경희대 관광학과 외래 교수로 현재는 근무하고 있다며 자신의 전공을 살려 이번에 선비들의 낭만 풍류 행사를 기획하여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었다면서 지난 18일과 오늘 11월 1일 두 번째로 선비들의 리더십 인문학 콘서트에서 선비란 무엇인가, 동서양 선비들의 리더십, 세종과 영조대왕의 리더십, 이순신의 리더십, 조선 선비들의 리더십, 함양 선비정신과 리더십, 선비들의 풍류 세계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특히 오늘은 랩넌트 지도자 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미래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수평적 인간관계와 수직적 인간관계 등등 배울 게 많다고 한 후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남계서원으로 장소를 옮겨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지곡면 계평 한마을 노참판댁으로 이동하여 조선시대 말기 바둑 최고수였던 국수로 불리던 사초 노석영 선생이 바둑 둘 때 드셨다는 노사초 국수를 점심으로 식사 후 천연 염색 체험을 했다. 노사초 선생은 1875년생으로 백남규 국수에게 바둑을 배웠고 1944년 기타니 민호주가 조선을 방문했을 때 그의 제자인 혼다 도식구에게 백으로 만방을 이겨서 조선 바둑의 실력을 과시했다고 전한다. 다시 농월정으로 자리를 옮겨 18일에는 농월정으로 들어가 정자에 대해 해설사에게 듣고 11월 1일에는 시간이 없어 농월정 맞은편에서 농월정을 건너다 보며 설명을 들었다. 농월정이란 달을 희롱한다는 뜻으로 농월정 앞 너럭바의 파진 홈에 물이 고이면 보름달이 비친 모습을 보며 선비들이 시를 짓고 야담을 나누는 데서 농월정이란 명칭이 생겼다고 한다. 이어서 거연정으로 이동하여 고려 말의 중신 정선 전씨의 파시조인 전오륜 선생의 7대손 전시서가 1640년 서산서원을 짓고 현 위치에 억새로 만든 띠집을 지었으나 1868년 서원 철폐령으로 서산서원이 회철되자 후손인 전재학 등이 띠집을 철거하고 회철된 서산서원의 목재로 거연정을 재건하였다는 설명을 들었다. 계속해서 동호정으로 이동하여 임진왜란 때 선조의 의주몽진을 도와 공을 세운 장만리를 기리기 위해 구대손 장제헌 등이 1895년 건립한 정자이며 강 가운데 노래 부르는 장소 영가대, 악기를 연주하는 곳 금저감, 술을 마시며 즐기던 곳 차이람 등을 포함하여 차이람이라고 불리는 수백 평의 널찍한 안반이 있어 이곳이 풍류를 즐기던 곳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또 이곳 차이람에서 고종화 교수의 지도로 참석자들이 바위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잊고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소리도 들어보고 바위 옆을 힘차게 흐르는 계곡 물소리도 들으며 화림동 계곡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의 숨소리도 들어보는 명상과 요가를 하였다. 이후 남도 판소리 공연에서 선미숙 보성소리 보존회 이사장과
박현미, 박설아, 김예빈, 명창 등이 심청가, 춘향가, 적벽가, 진도아리랑, 세타령, 남원상성 등의 판소리와 민요 공연을 하고 화선무, 흉뿌리 무용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으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행사에 참여했던 랩넌트 지도자 학교 학생 중 신현민 학생은 소감에서 인천에서 공부하러 함양에 내려왔는데 오늘 행사에 참여하여 함양의 역사를 배우고 좋은 체험도 하고 화림동의 정자 문화도 배우고 동편에서 듣는 서편제 소리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특히 선비들의 리더십 인문학 콘서트는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여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고종화 교수는 마무리 인사에서 본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 문화재 바로 이해이며 좀 더 나은 문화 향유 기회를 지역민들, 도민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자부하면서 내년도에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콘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일찍 오늘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기 와 계시는 랩넌트 지도자 학교 맞죠? 네. 랩넌트이 무슨 말씀인가요? 남은 자입니다. 네?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 마케팅에 보면은 틈새, 나머지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여기서 지향하는 의미는 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 짜투리, 나머지, 엣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쓰는데 마케팅에서는 그 틈새라는 것을 그걸 하거든요. 독창적이면서도 여러 경쟁자 중에서 있잖아요. 그 바위에서 솟아나는 그 틈새에서 나는 샘물과 같은 그런 영역. 나만의 독창적인 영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틈새 전략이라고 합니다. 마케팅에서는. 근데 여기서도 그런 의미가 포함 좀 돼 있나요? 네. 예, 대단한 학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진행을 같이 할 기획과 진행을 맡은 고종화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일정을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일정은 첫 강의는 제가 진행을 하고요. 왜냐면은 제가 기획하면서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컨셉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하는 것이 제일 편해요. 그리고 성인들 우리가 프로젝트가 여기 보면 두 종류로 나눠졌죠, 그죠? 첫 페이지에 있는 종류는 지금까지 두 분을 다 했고, 요것도 이제 요번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 그냥 중고등학교 대학생을 컨셉을 해가지고 일반인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성인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그래서 좀 더 여기에는 좀 인문학 강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 여러분들이 먼저 시행한 프로그램은 이제 시서화 선비들의 풍육하면은 시서화라 그래요. 시와 서예 화 그림 김홍도의 그림이랄까 그죠? 안견의 목류도원들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전통 미술. 그래서 그 미술을 작가를 제가 모셔서 그러한 전통 미술 속의 숨은 그림들을 위주로 해서 그 다음에 전통 미술의 흐름 이런 것들을 강의를 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에 대한 것. 왜냐면 여기 학교하고 지금 학교명하고 좀 컨셉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것이. 왜냐하면
여기 지도자 학교잖아, 그죠? 그러면 뭐야?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리더십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수직관계의 리더십만 있었으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평적 리더십도 가져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횡적인, 그죠? 사선. 그러니까 종행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계층에 대해서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동료에 대한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그죠? 선배, 후배, 이 수직에 있어야 되고, 선생님과 또 관계에서도 수직적인, 그죠? 또 그 다음에 그거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러니까 횡적인, 그러니까 촘촘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사회에 나오면은 직장을 다니게 된다면은 직장에서도 그죠? 동료적인 수평적인 어떤 그러니까 무조건 평등하게 뭐 적용하는 것만 리더십이 아니에요. 계층에 따라서 틀리고 내용적, 의미적 이러한 것들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기 전에 오늘 프로그램을 소개를 드리면은 10시부터 11시까지는 인문학 강의를 바로 진행을 해서 오늘 일정이 굉장히 빠듯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난계서원을 합니다. 난계서원과 해설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간단한 우리 고장에 있는 향교 서원이 있는데 우리가 난계서원, 청계서원은 굉장히 유네스코에도 난계서원은 등록이 돼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 고장의 어떤 뿌리라든가 여러분들이 뭐 타지에서 와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도 이 고장이 왔는 게 제2의 고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때 현지와 어떤 전략에서 주변의 문화재라든가 관광자원이나 자연자원을 좀 익혀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계평마을로 이동을 합니다. 계평마을에 이동을 하면은 거기에서 그 노사초 그냥 안에 노참판댁에서 식사를 사초국수 옛날에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바둑 기사 국수가 생긴 데가 우리 그 마을에 노사초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사초. 그 바둑을 두면서 배가 고프잖아, 그죠?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그 국수를 먹고 또 바둑을 두고 하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것이 재현이 돼가지고 맛을 보고 그래서 주먹밥과 같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변형을 시켰어요. 왜냐면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좀 하라 해서 거기에 조금 맞춰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좀 맛이 있을란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한참 때라고 해가지고 양은 좀 더 달라 하면 더 주고 충분히 좀 준비를 하라고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끝나거나 근데 순서가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여하튼 끝나면 바로 거기에서 그 스카프 체험을 하겠습니다. 스카프를 그 쪽으로 만듭니다. 쪽으로 천연 염색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폭이 굉장히 크고 여러분들이 그 재료비만 우리가 25,000원 정도를 드렸기 때문에 시중에 가면 한 5만 원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일일이 저희들이 포장을 해줄 수 없는데 그걸 드린 것을 자기가 메고 다녀도 되고 아니면 어머니나 해서 선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선물은 뭐냐면은 본인이 포장지를 사가지고 포장을 해서 복해서 주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죠? 또 자기가 매도 돼. 여러분들은 충분히 맬 수 있는. 그래서 하늘색의 그 쪽 스카프를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고 간단합니다. 그건 따라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끝나면은 이제 일두고택을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해설사와 함께 설명을 듣고 다시 이제 이동을 합니다. 화림동 계곡이라 하죠, 그죠? 우리나라의 그 계곡 중 3대 계곡 중에 하나가 화림동 계곡입니다. 그래서 그 계곡에 가서 우리 거기에 정자들이 서 있는 그 하나의 보고예요, 건축이. 그래서 거연정, 그 다음에 그 군자정, 동호정 요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농월정, 달을 농락한다 해가지고 그 낭만과 풍류 이러한 것들이 배경이 되었던 그러한 화림동 계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해서 마치고 동호정에서 오늘은 힐링 캠프가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서 바위에 도착하면은
동호정 앞에 그 넓적바위가 거기 한 200여 평, 300여 평, 어떤 사람은 300평 정도 된다 그러는데 한 200여 평, 그 정도 될 거예요. 100여 평. 전용 그거는 한 100여 평. 100여 평은 좀 더 될 거예요. 거기에서 기체조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진행하는 소리를 주제로 하는 힐링, 그런 것들. 그래서 돗자리를 그어서 나눠줄 겁니다. 돗자리는 요가 매트가 되겠습니다. 요가 매트도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12,000원 정도 10mm짜리 8mm짜리 10mm짜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데, 그거는 또 가져가서 뭐냐면은 집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뭐요? 운동도 하라. 그리고 항시 함양문화원이라든가 우리가 화림동 계곡 이러한 캠프에 참석했던 그러한 기억을 좀 오랫동안 하시라고 해서 그러한 것들을 아까 이제 몸에 붙어 있는 것들만 저희들이 기억을 해서 제가 기억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뭐냐, 휴대폰과 같이 내 손에 가까운 데 있어야 돼, 그죠? 그래야 늘 그것을 고마움이나 아니면 생각 가까이 있어야 돼. 그래야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소통이 되고, 가치가 있고 유지가 돼, 지속성.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뭐 작은 우리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프로그램 끝에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것들을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과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그죠? 드리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들을 해서, 그래서 이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된 기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집으로까지 가져가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현장에서도 얘기하겠지만 3시 반부터 진행되는 공연은 여기는 보승의 소리 질수가 보존에 의해서 와서 명창이 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남원이나 이쪽은 뭐냐면은 동편제가 좀 하는데, 그 전에 조금 끝날 수도 있으면 한 4시 반이나 5시 사이에 끝날 겁니다. 그리고 설문을 하고 종료가 되는 걸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은 학교에 수업을 했던 거로 틀에서 벗어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신만이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들, 자유로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가을 소풍을 나온 기분으로 그냥 여기에 통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9분 지났는데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첫 강의, 인문학 강의, 선비들의 리더십과 인문학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은 수동면 본통이어서 본통. 지금 까막섬 가기 즉 까막섬으로 이사 갔는데 그 없어진 그 우리 터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가난했을 때 여기서 항시 소목이고 그 다음에 나무 해오고 그것이 일상이었어요. 내가 6살, 5살부터 나무하러 다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하고 소목이로 가가지고 소하고 싸우던 일들. 우리는 그때 이제 그때 그 생활에 여러분들은 그런데 굉장히 지금은 자유롭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사람들.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를 가려면 어머니가 논에 가서 논 메고 풀 메고 이런 거 하라고 채꽃다리를 가면 채꽃다리를 숨겨 학교 못 가게. 일손 부족하니까. 그때는 물물교환밖에 안 돼요. 어디 가서 돈을 벌을 수가 없어.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서울로 여기서 공부는 운명과 같이 찾아와요. 여러분들은 학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평생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공부를 즐겨야 돼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한 걸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도 이 리더십과 이러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조금만 한 1, 2분만 소개를 하면은, 왜냐면은 강사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나한테 빠져들 수 있어서 그래요. 저는 아직도 경희대학교 저는 석박사를 경희대학교에서 나왔어요. 그것도 직장 다니면서 석박사를 했어요. 해서 한국관광공사라는 회사에서 저는 정년퇴직을 하고
요 출장 왔다가 필이 꽂혀가지고 개평마을에 안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한 10년이 됐는데 그런데 아직도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고 그 다음에 실패도 많고 그렇지만은 도전하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은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관광공사에 있을 때는 나만큼 일을 많이 본 사람은 50년 사이에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한때는 전라도 지역에 가서 지사장을 했는데 한 5년 만에 제가 한 2,200억을 집행한 적도 있어요. 그 돈 2,200 집행하려면 실무 책임자가 하려면 엄청나게 힘도 들고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일에도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하튼 한국관광사를 정년퇴직을 하고 이어와서 지금은 농사도 짓고 출강도 경기대학교 아직은 하고 있어요. 그거는 강사기 때문에 외래 강사기 때문에 저는 강의를 안 주면 잘려요. 그러니까 그 마음 한치 비워놓고 있어요. 그게 훨씬 더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리고 지금쯤은 많이 비워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많이 채워야 돼요. 채워져야 자연스럽게 넘쳐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채우지도 않고 해버리면 그 돌아버려요. 실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꾸준히 공부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저도 굉장히 하고 싶어. 직접 자기 하는 일과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과 맞으면 뭐예요?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한국관광사 30년을 했는데 엄청 즐거웠어요. 일은 진짜 저는 창의적으로 했어요. 옛날에 소 먹일 때 자연과 접했던 것들이 굉장히 소중했어요. 왜냐? 아이디어와 창의성과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컨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너한테 뒤진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않았어요. 나이를 먹었어도 아직은 여러 가지 어떤 부분. 그래서 저는 직장 다닐 때는 나의 노동이 99%가 정신노동이었다면 지금은 뭐예요? 80%? 70%? 그 정도는 육체적 노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육체적 노동도 이제 나이가 더 드니까 또 육체적 한계가 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흘렸기 때문에 강의에 대한 충실하기 위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을 목차는 선비란 무엇인가 개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동생 선비들 리더십을 한번 보고 세종과 영조된 리더십을 항상 얘기하잖아, 그죠? 왜냐면 우리의 그 사례를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순신, 우리 나라를 13척의 배로 130척의 적선을 물리친 이순신의 리더십은 무엇인지, 조선 선비들의 또 리더십이라든가 함양 선비 정신과 리더십은 뭐고, 그 다음에 선비들은 풍류 세계를 좀 옛날 선비들은 공부만 한 것이 아니에요. 공부 이코로 풍류를 즐겼어요. 그래서 시서화 이러한 것들이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비란 조선을 이끈 선비들이 주축이 된 성리학적 명분 사회로 백성이 겉벌이다. 그죠? 그 다음에 문학, 역사, 철학 등을 익히고 시서화를 겸비해서 자기 수양을 거치고, 여러분들 지금 자기 수양을 거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배설이나 학문 연구로 진출하는 지식청을 선별했어요. 그냥 학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식청 배설과 연계되고, 그죠? 학문 연구를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선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다. 그 다음에 의리와 원칙. 우리가 의리 없는 놈 이러잖아, 그죠? 여러분들 의리 없는 것이 아니라 주대가 있어야 돼요. 공과 사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공과 사를 불분명하게 하면 안 돼요. 항시 분명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제가 3년 내지 5년에 2,200억을 투자했을 때는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청렴해야 돼요. 돈이냐 명예냐 했는데 나는 명예를 택하니까는 뭐야? 추진력이 나오더라 이 말이야. 예? 근데 돈을 택하면 뭐야? 뭔가 눈치가 보고 얽매이잖아, 그죠? 그러면 뭐야? 추진력이 되겠어요? 안 나와요. 예, 그런 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비라고 부르고 존경했다. 존경.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일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비전은 인격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학문과 덕성을 키우고 세속적 이익보다 대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불굴의 정신, 불굴의 정신, 이순신의 정신과 똑같이 맥이 같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측면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인 풍류도, 그죠? 그 다음에 화랑도 정신으로부터 오랜 역사를 통해서 면면이 이어져 오고 개성되어 왔으며 16세기 이후 조선의 시대 정신이자 사회 문화를 지탱하는 힘과 사상적 역할을 했다. 조선시대의 하나의 지주적인 역할을 해왔다. 정신적인 어떤 지주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적 교養을 갖춘 사대부 정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완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학문과 덕성을 키우며 대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불굴의 정신을 말한다. 선비 정신을, 선비는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몸이 멀쩡한데 정신이 썩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사대부는 고려 말 조선 때 성리학 즉 주장학을 중심으로 한 정치력을 갖춘 학자의 관료 이런 사람들을 사대부죠. 그리고 선비 정신은 우리 민족 고유 사상의 풍류도와 화랑도 정신이 오랜 역사를 통해 면밀히 이어져 고려 조선 시대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비의 덕목이 5대 덕목이 있어요. 그래서 숙이 아닌 사회 정의 실천이라든가 선비의 지조와 절개, 아까 얘기 나왔죠, 그죠? 도의 일치, 청렴과 청빈 낙도를 실천하는 선비, 이러한 것들을 5대 정신이라고 합니다. 덕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 숙이 아닌 우리 자신을 먼저 수양하고, 그죠? 여러분들도 수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냐면 오늘과 같이 자연과 한번 호흡해보고 머리라 이 자기 심신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자유로움을 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수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것이고, 선비가 배설을 하는 것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과 세상을 편안하도록 이끌기 위한 것이다. 오랜 사적인 일을 뒤로하고 공적인 일을 앞세우고 이러한 것들을 성공후사라 그러죠, 그죠? 성공후사. 공적인 것을 먼저, 그 다음에 자기 사적인 것을 후에. 근데 이것보다 더 앞선 것들이 뭐냐면은, 기준이 뭐냐면은 공과 사를 분명히 해요. 지금 정치인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공과 사를 불명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이기주의지.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병폐가 될 수 있는데, 지도층들도 이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많은 그러한 왜곡된,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교양이나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리더자가 돼요. 우리는 리더자다고 리더자를 모실 때 그 리더. 그런데 그거는 백성이 리더자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해요. 왜? 그런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강자를 억제하고 약자를 돕는 억강부야. 자신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박기후인. 이 뭐 한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세가 요구되고, 즉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은 선비의 덕목이다. 이타적인 거. 나보다는 타인을 더 그죠? 배려하는 것을 이타적인. 그래서 이 개미를 내가 아까 해놨죠, 그죠? 개미가 굉장히 이타적인 동물이에요. 제가 개미 박물관을 기획한 적이 있었어요. 전에 한국관광사단이. 근데 아직 그게 실현은 안 돼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연구소가 있는데, 개미는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보면은 개미 역할이 다 주어져 있어요. 일만 하는 개미,
보초 서는 개미, 먹이를 먹으러 개미, 교미를 하는 개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미가 그 비가 오거나 하면 줄을 쳐서 쫙 가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줄을 서기를 좋아해서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질서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 예. 그래서 그 개미는 우리가 이제 화장품에 향수 같은 데서도 페로몬 하는데 그죠? 그 페로몬이 개미가 뿌리는 향기예요. 그 향기를 냄새를 맡고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그거를 냄새를 맡고 그걸 따라서 눈은 없지만 따라가는 게 강해.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비가 올 때나 자기 집을 찾아갈 때 섬두에서는 개미가 있고 그죠? 또 그 다음에 여왕개미 얘기를 할게요. 여왕개미가 이제 일생에 뭐냐면 여러분들 개미가 교미를 어디서 하겠어요? 하늘, 땅속 개미는 여왕벌은 교미를 하늘에서 합니다.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서 그 배란이 될 때는 이제 그것이 이제 거기서 풍기는 페로몬의 냄새를 맡고 숲 개미들이 그냥 전쟁이 나오더라 막 왕왕거려요. 네. 하늘 올라갈 때가 되면 교미를 할 때가 되면 그러면은 여왕배는 굉장히 크죠, 그죠? 날개도 크고 그러니까 힘이 세잖아요. 이 크니까 덩치가 그러니까는 하늘 높이 올라가요. 그래서 숲 개미가 뭐냐면은 또 숲 개미도 날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힘이 제일 좋은 그룹들이 끝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교미를 하고 내려요. 근데 교미가 하고 내려와서 뭐냐면은 여왕개미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분갈을 해요. 그래서 다시 분갈을 해요. 그죠? 분갈을 해서 거기에서 알을 10개 정도, 7개에서 한 10개 정도를 낳아요.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냐, 여왕벌은 거기에서 자기 한번 교미를 하고 내려오면은 뭐냐면은 영원히 거기에 알이 수정란이 들어가 생체가 되도록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알을 계속 낳아요. 놓는데 뭐냐면 여왕 개미는 내려오자마자 뭐냐면 다시는 하늘을 못 올라가요. 왜? 날개를 꺾어요. 그러면서 또 여왕 그룹들이 이제 커나가. 그리고 여왕벌이 처음부터 그것이 구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왕벌이 되는 그룹하고 이게 먹이라든가 이런 생태에서 변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러한 지혜들을 곤충이나 이러한 데서도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개미는 이타적인 동물, 남을 위해서 보초를 쓰기도 하고 평생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먹이를 또 뭐냐면은 공수해 오기도 하고 구해 오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 정의의 실천. 선비 덕목은 뭐냐? 선비는 부단한 공부와 자기 수행을 통해서 개인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안락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덕목으로 자신의 호의호식, 삶을 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세상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관심을 두고 올바른 사회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지성인이었다. 지성. 선비는 또한 지조와 저렇게 자꾸 나오죠, 그죠? 상징이기도 하고 세상을 대할 때는 떳떳하고 여러분은 당당해야 돼요. 떳떳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나 면접을 볼 때는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당당하지를 못해. 눈빛이 흐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면접을 볼 때는 항시 째려가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 질문하는 사람의 눈을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들이 애들을 놓으면 눈을 맞춰주지 않으면 자폐가 된다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떤 무언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랜 세상 사람들 아픔과 고통에 관심을 두고 올바른 사회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천한 지성. 선비는 또한 지주와 절개 상징이고 세상을 대할 때는 떳떳하고 사물을 대할 때는 사사로운 물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이 선비 정신이다. 덕목이다. 세상을 대할 때 떳떳하다. 그죠? 사물을 대할 때는 사사로운 또 나오네. 그죠? 그다음 가난하고 권세가 없다 하더라도 힘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거나 의지하여
사리 사욕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고 선비는 어떤 상황에서 떳떳하고 떳떳하기에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올바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뭐야? 용기야, 용기.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지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실천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고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너무 깜깜하지 않나요? 네, 좋습니다. 뒤에서 누구시라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도의 일치. 선비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 결과가 예술 활동으로도 이제 풍요하고도 연계되어 있죠, 그죠?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즐기는 것이다. 즉 선비는 이러한 풍류를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청렴과 청빈 낙도를 실천한 선비. 선비는 기본적으로 건세와 부귀영화를 깨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 행복을 위해서는 부귀영화를 꿈꿔야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남을 피해를 주거나 어떤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5대 욕망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은 여하튼 추구할 수 있는 건 추구해 보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옛날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현대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은 같이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 공부 자체가 평생의 업이어서 직접적인 경제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렴과 청빈한 삶을 지향할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하면 이제 금달. 옛날에 선비들은 때로는 금달들도 있었죠, 그죠? 공부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관직에 입문하여 높은 배설에 올랐다 하더라도 관직에서 물러나면 다시 청빈한 삶을 돌아와 독서와 학문을 얻는 선비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게 참선비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냐, 생산성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대사회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선비정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비정신은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대표적인 사상이고 우리가 간직해야 할 조상의 소중한 정신유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서양 선비 리더십을 보면은 서양의 리더십과 일본 사무라이 정신, 화랑도 정신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교태는 엉뚱하고 모험심이 강해요. 저도 한때는 회사를 다닐 때 동교태 같은 사람이라는 지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일을 너무 벌리니까. 근데 자기가 수습할 수 없는 일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작을 하고 끝이 없는 사람들은 실속이 없어요. 신뢰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내요. 끝장. 내가 목표를 되는 끝장. 작은 거라도. 큰 거 아니라도. 그런데 이루지 못하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얘기했듯이 불가능은 없다. 여러분 그런 자신만만함이 있어요. 젊기 때문에. 저보다는 더 젊잖아요. 엄청나게 젊어요. 그러면은 그 젊음이 뭐야? 나의 큰 재산이 가졌어. 그냥 도전적으로 하는 거야. 지금 넘어져도 어떻게같이 일어나.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세월을 보내버리면 뭐야?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실패도 있잖아요. 작은 나는 성공이라고 봐요. 왜? 하나 과가 있으면은 긍정적인 게 있으면 부정적인 게 있듯이, 그죠? 나쁜 것도 뭐가 성과가 있는 거예요. 실패도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정주영 같은 명예 회장은 뭐야? 해봤냐고, 그죠? 경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우리나라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인터넷 바다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적인 어떤 전문적인 소양을 갖춰 가기에는 굉장히 시간이나 모든 것들이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노력만 좀 하면은 어떤 부분에도 못해놓을 부분이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남이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삶. 좋네. 그죠? 육체는 망가져 정신은 펄펄 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이에게는 좌절도 경쟁도 상대적 박탈감도 없다. 동교태는 지상주의와 몽상가로 비꼬는 말로 비유됩니다. 우리나라는 잘못 전달이 된 거예요. 이 소설 자체가. 왜냐면은 이분의 어떤 창의적이고, 그죠? 끝까지 추구하는 그러한 정신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동교태는 이상주의와 몽상가 비꼬는 말이 있기도 했는데 동교태는 풍차. 동교태의 풍차는 당시 부패한 교회의 성직자
왕족과 귀족, 권력자를 상징한 광인의 입을 빌어 진실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뒤에 내가 동교대 풍차를 다시 한번 풍차를 리메이크업 해봤어요. 그래서 돈키호테는 환상과 해실이 뒤죽박죽이 되어 기상천외한 사건을 여러 가지로 불러일으키는데 사랑하는 말 로시난데를 타고 길을 가던 돈키호테는 풍차를 거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옛날에 권력층들을 비유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며 산초 자기 신복이 말리는데도 듣지 않고 습격해 들어간 그 개울과 말과 더불어 풍차의 날개에 떠받쳐 멀리 날아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돈키호테는 이것이 마술사 플라톤이 거인을 풍차를 탈곡동시켜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시대는 굉장히 권위주의 시대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돌파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러한 상대를 가지고 묘사를 했던 그러한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여기도 그죠? 돈키호테도 명예를 목숨보다 더 소중해요. 여러분들 명예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작은 명예든 큰 명예든 그죠? 여러분들 학생은 학생의 명예가 있어요. 그 도덕성과 연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신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는 21세기의 진정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정직과 청렴 그리고 자립정신과 도전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를 작가죠. 그죠? 험난한 삶에도 꿈과 희망을 그렇죠? 네. 험난한 삶. 여러분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은 공부하느라고 압박이 있을 수고 과제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죠? 두려움 또 그다음에 그런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그죠? 험난한 어떤 삶의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마라. 꿈은 우리 인류 보편적인 가치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꿈이 없는 삶은 뭐냐면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작은 꿈이라도 꾸세요. 나는 일례로 작은 정원을 가꾸는 원예사가 된다든가 이러한 장. 나는 보일러 공이 돼가지고 보일러를 고쳐서 나는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또 불편한 그러한 사람들이 못하는 부분을 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한 틈새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르반테스의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러한 불굴의 정신, 도전정신 도전 안창원 선생님만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는 도전정신 이런 거 해봐야 돼. 네. 그리고 막 이것저것 벌리는 거하고 내가 해보는 거하고 틀려요. 해보면은 남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에 모래사장 해변에 모래사장 잎을 건드릴 때 지내고 갈 때는 아무도 파도나 이런 것만 자연 평범한 소리 바다 소리만 이런 것만 들리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요 자기 발자국이 남아있더라 이런 것들 그거와 똑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돈키호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그죠? 교훈. 그 다음에 신에 대한 두려움 속에 예지가 생기는 법이고 이러한 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오를 범하지 않는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큰 애들은 사고를 치지 않는다. 큰 범죄를 하지 않는다. 그런 왜? 그 과정에서 터치도 하고 잔소리도 듣고 막 그냥 우리가 모난 돌들이 굴러 우리 오늘 화림동 계곡 가지만 그 강가에 둥글둥글 한 돌들 봐봐요. 그거 처음에는 다 모난 돌이었어요. 그런데 굴러가다 보니까는 다 둥글고 그죠? 스무스하고 그런 돌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알라. 개구리가 항소와 맞먹으려고 몸짓을 부리는 일은 하지 마. 바다 망상적인 어떤 부분. 자기 분수를 알고 행동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소망을 절제하는 길이다. 절제와 자제와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농부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런 것들 믿으시고요. 농부, 그죠? 창작, 그죠? 산업 이런 거하고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미덕을 중용으로 생각하고 후덕한 행동을 자랑으로 삼아라. 혈통은 세습되지만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고 미덕은 혈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눈물을 더 많은 동정심을 가져라. 부자들의 주장보다는 가난한 자, 약자의 편이 그죠? 너무 각자의 동정심을 보내는 것도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엄한 재판관의 판결보다 동정심을 가진 재판관의 명성이 더 좋은 법이다.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현 시대에서, 그죠? 뽐보기가 된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그 원칙을 벗어나는 판결을 하면은 그 사회가 동료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노역으로 벌을 준 사람에게 말로 모욕하지 마. 실천하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식사는 조금씩 하되 저녁은 더 적게 먹으라. 이런 건강, 이런 부분. 음주는 절대 있게. 사람은 면전에서는 털을 맞지 마. 유럽에 가면 때로는 옛날에는 한국인들도 유럽에 가면 에티켓이 없다 그랬어. 우리말로 하면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 그죠? 그런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고. 왜냐면은 해외 여행도 많이 하고 또 그 문화 교류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패턴이 있는데 여하튼 털임하더라. 이거는 신뢰를 범하지 마라. 남이 싫어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그 사이의 규율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정신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천 애인할 것과 그죠? 그다음에 오만을 경계하고 근면성실 그죠? 공정하되 덕으로 임할 거고 남을 배려하고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권하겠다. 배려 정신. 현대에 살아가는 건 배려 정신. 에티켓에 의전 이러한 것들의 기본은 뭐냐면은 배려야. 우리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파티라든가 어떤 행사에 갔을 때 남을 배려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서양에서는 많이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불문법과 같이 어떤 규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무질서인 것 같아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사도 정신입니다. 중세 기사도 정신의 대신에서 나타난 남성의 행동 규범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사도 정신은 뭐냐?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떳떳하게 이기고 패자는 패배를 인정하고 성자는 성복하는 성자에게 성복하는 정신. 이게 기사도 정신인데 신사도 정신은 왕은 통치하되 군림하지 않는다. 좋은 말이죠, 그죠? 희생 정신과 정정당당한 그리고 이타주의, 그죠? 개미 아까 그래요. 남을 배려하는, 남을 우선시하는. 그 다음에 이타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절제와 간용, 덕목을 사며 함부로 남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죠? 기사도 정신은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룰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싸우고 싶으면 글로벌을 차. 그러면은 하나씩만 찾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얼굴에 때리지 말고 해가지고 한번 붙자. 이런 건 괜찮아. 나는 중학교 다닐 때 글로벌 하나 있었어요. 서울에 사는 자기 집에 서울로 이사 가가지고 갔는데 방학 때 가가지고 글로벌을 사왔어요. 그러면 한 클레만 사왔잖아요. 근데 돈도 많고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 컨트롤 해요. 그럼 실컷해. 그렇죠? 근데 싸움도 늘더라고. 여러분들이 하면 할수록 느는 게 뭐예요? 걸면은 글도 쓰면 쓸수록 늘어. 그렇잖아요. 한번 써봐요. 저도 글을 처음에는 진짜 문장을 쓰는데 굉장히 눈이 없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한 1년 쓰니까 내 나름대로의 글의 어떤 질서가 잡혀. 스타일이 잡혀. 여러분도 쓰면 쓸수록 느는 것이 공부예요. 공부도 실력 늘잖아. 그죠? 자, 쓰면 쓸수록 줄은 것도 있죠. 돈은 모으지 않고 쓰면 쓸수록 줄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은 건금 전략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어쩔 수 있어. 그 룰이 있어요. 상대를 필요 이상으로 다치게 하지 않는 행동 부분. 이것이 기사도 정신이에요. 기사도 정신. 뭘, 그쵸? 우리가, 그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친구들을 내가 문책하거나 그 할 때도 그 사람에 맞는 만큼만 주장을 해야 돼. 그 이상으로 하면 폭행이에요. 그죠? 말도 그래. 말도 폭행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주먹으로 때리고 하는 것만 폭행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도 생활되고 그것이 배려가 생활화돼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신사도 정신은 명예를 존중합니다. 명예.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신사도 품격이란 신사협정을 암묵적 개혁관계를 유지한다. 여성에 대한 정중한 태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배려. 그 다음에 신사도 정신은 개인적인 행동규범에 치중한 정신으로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한 정신으로 한계성을 지니기도 한다. 빨리빨리 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이 있잖아요. 사무라이 정신. 어떤 사람은 깡패 정신에게 다가고 그러긴 한데, 기사도 정신과 신사도 정신을 말하는데 그게 좀 같은 맥락이죠, 그죠? 일본 봉건주의 시대의 무사도 정신으로 우두머리 긴 우두머리를 가까이 한다는 뜻으로 절제와 간용, 행동교범을 삼고 주군을 잃은 사무라이는 뭐야? 칼솜씨 외에는 기술이 없고 특별한 직업 없이 유랑하거나 걸식하는 거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살인, 청부나 도적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돼. 그래서 사무라이는 맹목적 충성으로 도를 넘는 경우도 비문.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정신이 많았죠, 그죠? 일본은 그래서 사무라이 정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주군을 위해서는 목숨을 잃는 그러한 어떤 정신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랑도 정신을 보면은 인재를 선발해서 신라 발전 삼국 통일 핵심을 삼은 그러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랑의 이념인 5가지 정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호되하고 벗을 믿음으로 사귀고 죽이는 일을 삼가고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말하는데, 다시 보면은 사군이충, 세속 5개, 그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냥 사친이효, 교우이신, 살생유택, 인전무택. 삼국 통일을 시킨 김유신은 화랑도 출신의 명장이었다. 이렇게.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종대왕과 정조대왕의 리더십을 한번 보면, 세종대왕과 정조대왕은 각각 조선 전기의 수성 군주와 조선 후기의 개혁군주로서 세종은 15세기 왕조 문화와 국력을 절정으로 끌어올린 국왕이고, 정조는 18세기 왕조 중흥의 국왕인 것이다. 세종과 정조는 한국 역사상 최고 지도자, 학자풍 군주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국왕이에요. 이 두 사람은 대왕이라 그러죠, 그죠? 왕중왕을 뭐라 해? 대왕이라 해야 돼요. 특별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대왕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서는 세종대왕과 정조대왕을 능가하는 대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종과 정조의 리더십 중에서 두 왕에 대한 인식은 360년이라는 시간차만큼이나 서로 다른 시대적 상황, 국왕으로서 즉위하기까지 과정, 통치 스타일이 달라요. 성품들의 차이가 있지만 이들에게는 리더로서의 시대를 뛰어넘는 인간주의 실천과 역사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해서 뛰어난 문화 리더십을 현대는 문화의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문화 지금 문화는 뭐냐? 모자 일어나도 똑같아요. 문화라는 것은 뭐냐? 아무데나 갖다 적용해도 모자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자 아무나 써도 어울리죠? 예?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아무데나 갖다 끼면은 그게 적응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자의 이론이라 그래요. 우리가 항시 문화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는 고부가가치 창출은 문화 쪽으로 가요. 가치 중심으로. 앞으로 산업은 재편됩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한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류가 엄청난 산업으로서 자리 잡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트렌드가 설리게 된 거예요. 한류는 하루아침에 없어지질 않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세계의 물품이라든가 우리나라를 주목받고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가게 된 거는 뭐예요? 우리가 반도체를 잘 만들고 자동차를 잘 만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앞선 것이 뭐예요? 한류 문화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컨텐츠. 그리고 하나의 트렌드라는 것은 뭐냐면은 작두 알지? 작두. 여물 쓰는 작두에 날이 한번 서면은 뭐야? 쉽게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트렌드도 마찬가지. 한번 방향성이 정해지면 있잖아요. 우리도 이것을 가지고 500년은 앞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한류 문화 가지고. 그리고 음식, 그죠? 패션, 영화, 드라마, 그죠? 여러
우리 생활 문화 이러한 부분은 다 그러한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산업이 굉장히 큰데 여러분들도 지향하는 건데 그런데 종사하기를 더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음식 셰프가 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면서도 뭐야 짬짬이 빵 만드는 기능사가 되든 이런 것들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요리죠. 요리 셰프로가 되죠. 그러면 우리 집에 초청하는 사람은 내가 음식,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왔다. 그러면은 남자지만은 우리 여자친구를 위해서 뭐야? 내가 요리를 해서 파티를 열는 이런 게 중요하다. 그죠? 뭐 요즘 뭐 마트에 가면 다 재료는 있으니까 조합해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봐. 그 다음에 이들의 시대를 때는 있었고 정확한 통찰력, 그죠? 이것이야말로 가까이 처해진 시대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의 수성과 중흥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대왕과 공통점은 뭐냐? 정조대왕은 인본주의, 그죠? 그 다음에 스스로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리더십. 여러분들이 거짓과 그냥 교만과 이 남을 속이거나 이용하려는 그런 거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건 리더십이라 할 수가 없어. 내가 진정한 내 동료를, 내 친구를 얘기한다면은 배려하고, 그죠? 진심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따뜻한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 학문 연구와 군주로서의 합리적인 국가 운영이라든가 균형 잡힌 인재 등록, 포용, 조화, 화합 리더십을 보여줬다. 문화 비전, 그죠? 세종대왕, 그죠? 그 다음에 역사의식에 기반을 둔 시대적 통찰력을 겸비하고 자주적인 민족 문화의 정립에 또 노력했으며 탄탄한 문화 부흥의 초석이 만들어졌다. 국가 통치와 경쟁에 있어서는 젊고 참신한 인재를 양성해서 새 시대를 이끌어 나갈 기반도 높은 이상과 넓은 가슴으로 민족을 품고 미래를 품고 앞날을 열어간 창조적인 리더십을 갖춘 세종대왕과 정조대왕은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리더십의 비교를 하면 돼. 정책이라든가 리더십의 이 분류가 있어, 그죠? 두 분 다 세종대왕은 뭐야? 한글 창시해가 집행전 조직을 만들었잖아, 그죠?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직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 일을 하려면 예산에 돈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실천이. 그렇게 안 되지 않으면 왜냐 제도권을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정조대왕은 뭐냐 문해부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학문 연구를 시작했네, 그죠? 그 다음에 정책 토론의 정치 기구로 규장각 이것도 조직을 만들었잖아, 그죠? 두 분 다 조직을 만들었다. 전문 조직을 연구하는 조직. 그러면은 세종대왕 리더십은 무엇이었냐? 포용과 배려, 우민 정책 백성을 다스리는 반면에 정조대왕은 의 실시와 고른 인재를 적소에 고루고루 등용을 했다. 그 다음에 세종대왕은 지적 리더십, 민본에 기초한 소명 리더십인 거에 비해서 그 다음에 정조대왕은 문무를 여기는 이제 어떤 문으로만 세종대왕은 했다 보면은 여기는 정조대왕은 문무를 겸비한 리더십. 그래서 세종대왕은 창의적인 리더십을 해서 후민정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소통의 리더십, 그 다음에 추진력을 갖춘 실전적인 리더십, 실용의 리더십, 그냥 그런 소명의 리더십 이런 거. 그 다음에 정조대왕은 인재 중시 육성 리더십, 백성의 재산을 부유하게만 민산이라고. 지금 시대에 딱 맞는 거죠, 그죠? 국민들이 돈이 많도록 부자가 되는 그런 거 중산층을 많이 늘려야 돼. 그렇잖아요. 중산층은 더욱더 돈이 벌어지고, 그죠? 근데 이제 우리도 상류층, 중류층 돈으로 이제 봤을 때, 그죠? 재력으로 봤을 때 하류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냐면 중산층이 두터워요. 그래야 하루로 밑으로 내려가는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 차야 남을 배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꽉 차면 차야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두 대왕의 잠깐만요. 리더십을 보면은 세종대왕은 회의를 경청하는 반면에 여기는 뭐야? 정조대왕은 회의를 주도해.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 카리스마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세종대왕 말이 적어. 근데 여기는 뭐야? 말이 많아.
정도 돼야만. 왜냐면 자기가 직접 막 개입을 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내향적이라 세종대왕은 신하들에게 맡기는 주의고 뒤에서 미는 리더십이야. 간접적인.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객정적 성격이 과감하게 또 개입하고, 그죠? 신하들을 가르치며 관여하고 앞에서 이끄는, 여기서는 뒤에서 미는 리더십이라고 하고. 근데 어떤 것이 좋으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판단을 맡거든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내가 어떨 때는 세종대왕과 같은 리더십을 그냥 하나 조직 문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돼요. 딱 이렇게 고정적인 그것은 아니라고 봐. 왜냐하면 자기 거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순신 리더십. 시간이 이제 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9분. 이순신 리더십은 애민 정신과 창의 정신. 이순신은 강철 같은 불굴의 정신을 소유한 리더였고, 독서를 통한 승리의 전략과 훌륭한 지략을 발휘하는 명령이다. 항상 부하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합의 리더였다. 여러분들도 항시 시간이 되면은 공부하는 것 외에도 책을 많이 읽어줘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그 다음에 간접적인 경험은, 여러분들 직접적인 경험을 하면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간접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책을 통해서는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에 맞는 책들을, 요즘 현대인들은 책을, 성인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책을 많이 안 읽어요. 일본에 10분의 1도 안 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또 독서를 좀 많이 해서 지적인 함량을 기해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순신에는 사적생, 죽고 자는 사람은 사는 그 정신, 그죠? 스스로 세운 원칙과 자기 핵심으로 승리를 이끌어내는 실천의 리더. 어머니의 효심, 여러분들도 효심이 다 가득하지, 그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느냐? 그걸 찾아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 되게 그걸 뭘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겠죠. 그리고 특히 건강해야 되고, 그죠? 어머니 때문에. 그리고 이기고 싶으면 준비하라. 이 되게 거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죠? 실패합니다, 실패. 그때 준비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은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실패합니다. 그거는 어설프게 시작하는 사람보다 더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기고 싶으면 준비해요. 전략을 세우고 용기에 맞서. 이러한 것들. 이기고 싶으면 준비해요. 모든 것들.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학교에 가서도 하는 거 똑같은 과목을 가르치다 하더라도 선생님들 계속 공부합니다.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멘트를 줄 것인가? 자, 조선 선비들의 이제 리더십을 보겠습니다. 존경받는 삶이 있는 지식. 오늘날 지식인은 자존감이 낮고 나약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조선의 선비는 큰 선비, 큰 어른, 이런 존경받는 떳떳한 삶을 중시하는 지식인이었다. 오늘날의 지식인들은 재물이나 관직에 탐욕적이고 너무 쇠약한 존재감을 나타나고 내고 있는데, 선비는 관직과 재물로부터 떳떳한 선비 정신을 갖추고 있다. 기계와 의리가 있는 지식인이었다. 줏대 없는 권력과 재산 축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지금은 선비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 의식 강하고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의리가 기계를 지향한다. 공동체 정치가 떳떳한 삶을 지향한다.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개인주의적 것에 반하여 선비는 공동체 정신, 현실 참여를 지향하고 있다. 감성을 갖춘 인간성의 조화. 그래서 지식인들은 감성이 풍부해도 출세를 위해서는 학업 위주로 인간성이 결여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선비는 경쟁의 리더십이 아닌 정신이 맑고 풍요로운 인간성의 조화와 관용과 겸손이 덕목을 하고 있고, 선비에 대비되는 규수의 리더십은 뭐냐? 학문과 재주가 뛰어난 양반집 처녀를 일으키긴 한데, 나는 우리 교수들도 상당한 어떤 덕목을 지닌 부분인데, 오늘은 선비 정신에 대해서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량의 선비 정신과 리더십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개평마을, 제가 살고 있는 개평마을에 오면은 일두 오늘 달릴 거예요. 정여천 선생. 그래서 일두라 그러잖아요. 하나의 한자로 하나의 존벌레. 그 사람을 자기를 낮추어서 그때 그렇게 한 거예요. 존벌레보다 못한 나라는 뜻에서 일두라 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자연을 벗어나 풍류를 즐겼던 선비 정여천, 지리산 자락에 두류산이라 그러죠. 지리산을 집을 짓고 대와 매화를 대나무를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 심으며 유유자적하게 지내려 했던 과거에 합격하여 뱃을길에 나가기도 했지만 풍류를 즐기며 살려 했던 정여천의 삶. 그 다음에 정여천 정신은 이분은 동방오현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식층으로서는 5손가락의 안에 들어가는 동방오현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되기만 하면 그 순간 세상은 바로 평화로워지고 이 세상이 이미 평화롭다는 것을 안다면 굳이 세상을 바로잡으려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중용정신을 실천하는 리더십이 정여천 선생의 리더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여천 선생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청백리적인 어떤 사상을 가진 덕행과 호행, 그 다음에 선비로서의 지종, 굳은 절개, 그 다음에 청렴하고 올곧은 선비로 살아간 청백리. 우리 지금 작금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은 정치는 잘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정신이, 선비 정신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조직을 위한, 자기 당을 위한, 아니면 자기 이권을 위한,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세대가 저는 항상 학교에서 얘기하기를 2002년 1988년에서 2002년 월드컵에 이하에서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주류 사회가 바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세계화로 넘어가. 그 사람들 글로벌 세대예요. 1988년은 올림픽이 있었던 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002년은 월드컵이 있는 그 세대가 글로벌한 세대예요.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이제 주도권 세력이 됐을 때 우리나라는 비로소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지금은 문화적 국민적 의식 수준은 아직은 저는 중진국 또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중진국도 좀 버겁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덕행과 효행, 청백리 사상은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함량은 앞으로도 제가 얘기하겠지만은 문화가 컨텐츠가 또 하나의 지방 도시로서의 콘셉트로 자리매김해야 된다 하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비들의 풍류 세계를 보면은 풍류란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 무엇이 있을 것, 음악을 아는 것, 예술에 대한 조예, 그 다음에 여유, 자유분방함, 즐거움 그 등의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용어로 할 수 있고, 따라서 조선의 선비들은 풍류는 시서화금주, 금주는 뭐예요? 가야금, 금운곡, 그 노래잖아요. 요새 같으면은 공연이잖아요. 공연. 오늘 우리 하는 것이 왜냐면은 시서화금주, 금주 안에 들어간다 이면 금주는 뭐예요? 술. 옛날에 선비들은 낭만이 있으려니까는 술을 한 잔 먹어. 우리 지역에서도 시를 쓴 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자연 속에서 쓴 것을 보면 주로 시의 글귀 속에 작은 춘이라는 건 작은 봄이라는 때 소춘을 뭐라고 표현하면 그 가을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한자에 소춘이라고 나오면 가을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술이라는 술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낭만을 즐길 때 꼭 술이 들어가. 그런데 이제 체면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우리 주생 잡기 이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기생들이 선비 쪽에는 기생이 들어가잖아요. 기생은
옛날에 굉장히 상류층을 리드했던 지식층이에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옛날 기생을 막 어떤 비하하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양반 세기의 어떤 것들이에요. 여성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3대 기생은 평양기생, 경기기생, 경기기생, 평양기생, 그 다음에 진주기생, 그죠?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다르게 나누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기생 콘텐츠 개발을 해보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시서화 금주 요거는 애하고 가야 돼요. 시와 서예와 그림과 그 다음에 요즘 얘기하면은 전통 가요, 전통 노래 그죠? 오늘 가는 서편제 이런 것들 그죠? 판소리 이런 거하고 관련 술 다 됐어요. 선비들은 학문을 가까이 하고 풍류에는 자연적인 음악적인 요소, 현실을 뛰어넘는 이상적인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풍류를 아는 사람이야 또는 풍류가 있는 남자야 라고 했을 때는 멋이 있고 예술을 알고 여유도 있고 여자도 안다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의 풍류가 없어라든지 풍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였다면 멋도 없고 음악도 모르고 여유도 없는 옹졸하고 감정이 메마른 틀에 박힌 꽁생원점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풍류란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 멋이 있는 것, 음악을 아는 것, 예술에 대한 조예, 자유분방함, 즐거움 등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은 앞으로 이 선비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문화, 그래서 저는 항시 함양은 문화의 수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문화는 엄청난 산업을 끌어들일 수가 있고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흡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발굴이 되고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시간을 딱 3분 초과했는데 하다 보니까 3분을 초과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오늘 이상으로 일강 인문학, 여러분들이 이 인문학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처음만 갔다가 들어대면 뭔가가 그죠? 또 이론적인 것이 안 쌓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문학 리더십이라는 것을 오늘 첫 강의를 끝내고요. 여기서 끝나는 대로 차에 밑에 1층에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해서 탑승을 하고 남계선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면서 바로 오전 시간도 빡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전혀 선생이었던 그 학문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쪽에 제한 공간 그 일도 전혀 그건 다 된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저기 창고에 있어요. 여기 가야 돼요. 우리 다 부었어? 음료 거기 수대는 있는데 그거 가져 나와야지. 약간 안전히 들고 있으세요. 물 좀 빠지게. 계속 연결해서 가야 되니까 이거 해서 저기 가세요. 안 해주고. 여러분들 그런 집에 오늘 왔어요. 여탕이 뭐냐면 외부 손님 접대하고 엄마가
아들을 보고 싶죠. 힘들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 활동이라든가 내가 태종한테 물을 끓고 절을 하냔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게 그래서 했는데 이것은 야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이거는 그게 자 지금 보면은 가장이어서 한 가지만 봐야 한 가지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가을 소풍 즐기셨나요? 네. 힘들으셨나요? 아닙니다. 아, 좋았어요. 네, 화이팅. 네, 화이팅. 일단은 다 들어오면은 공연을 시작을 할게요. 당시 모든 행사들은 뭐냐면은 이벤트가 있어야 돼, 그죠? 네. 우리 생활에서도 이벤트가 하이라이트예요, 그죠? 생일 이벤트 잘하는 사람이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사랑받아. 여러분들 굉장히 요즘은 중요시하잖아요, 그죠? 특히 MZ 세대. 오늘 그러면은 우리 행사 일정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번 공연은 뭐냐면 판소리 그래서 선미숙 명창님이 보성소리 보존연구회 이사장님께서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어떤 남도 창의 진수를 보여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선미숙 명창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풍류하기 좋은 날, 즐기기 좋은 날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연령층이 아주 어리다 그래서 젊다 그래서 젊은 층으로 또 구성을 했거든요. 퓨전도 있고 전통도 있고 여러분들 마음껏 그냥 편안하게 즐기시면 돼요. 선생님 잘 쳐주시면 돼요. 마이크 켰어? 아 어떻게 켜. 뮤트 누르라겠는데 금방 잊어버렸는데 방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데 여러분들이 박수만 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오늘 취임새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취임새 안 해보셨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취임새를 한번 저한테 배워보시고 이따 노래나 춤추고 연주할 때 여러분들이 신나게 취임새를 해주시고 박수를 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라제! 허이! 씨구! 아무거나 골라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 좀 어색하잖아요.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박수를 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소리가 중간중간 쉬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얼씨구 잘한다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무대로는 안지선 명무께서 화선무라는 춤을 갖고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화선무는 부채를 들고 멋지게 흐드러지게 흥겹게 추는 춤을 화선무라고 합니다. 화선무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박수로 맞이하세요. 네. 정말 아름답네요. 아, 또 있어요? 아, 계속.
진짜 끝났습니다. 우리 춤은 이렇게 정정동의 맛이 있어요. 움직였다가 정적했다가 동적했다가 막 여러 가지를 선으로 춤 선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우리 가야금 병창을 김옥남 병창께서 하시는데요. 가야금 병창 상경 달 밝은 밤 온다 말하고 밤은 장차 가시는데 입에 소식 돈절하리 예루와 성화로구나 성화로구나 감기뿐이야 밤이 성화로다 촛불같이 타는 가슴 혼자서만 눈물인데 한영 난군 기다리나 눈으로 감시었네 예루와 성화로구나 성화로구나 감기뿐이야 밤이 큰 성화로다 윗동 산살구나 꽃은 가지가 봄빛이요 피고 뻑뻑 새우는 보리반 머리에 풍년일세 롤롤롤롤롤 상사위요 롤롤롤롤 상사위요 롤롤롤롤 상사위요 꽃사시오 다 같이 박수요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이 꽃이로구나 꽃바구니 놀러내고 꽃발로 나왔어 붉은 꽃 파란 꽃 노리고도 하얀 꽃 세자색이 연분홍 울고 빛난 꽃 아름다움의 노을가 꽃 사시오 꽃사 꽃들 사시오 꽃들 사 사랑이 꽃이로구나 벙글벙글 맺은 꽃 숭얼숭얼 날리고 왕실왕실 웃는 꽃 활짝 펴내다 빙고가 포가를 모아 노래한 꽃 나비 앉아고 춤춘 꽃 꽃 사시오 꽃사 꽃들 사시오 꽃들 사 사랑의 꽃이로구나 꽃들이 한 마리 모두 동안님의 방울이 날려 우여 나는 사냥을 나간다 전라운 오라치리 상으로 공사냥을 나간다 지리산을 넘어 모동산을 지내다 중성산을 당도하니 가돌이 한 마리 모두 동안님의 방울이 날려
판소리 시간입니다. 판소리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진짜 이거는 추임새 안 해주시면 노래가 퍽퍽해서 안 되거든요. 추임새 많이 해주실 거죠? 오늘 추임새 심청가는 판소리는 심청가 중에서 방아를 한번 찧어보려는데 여러 여인네들이 방아를 찐다라고 야단이겠다. 한는 내가 신봉사를 보고 조롱을 하는 근래 봉사들 한실해 주고 저 봉사도 항상 매인잔치가지면 그 일이 아주 방아를 좀 쪄주고 가지. 방아를 고연히 쪄줘. 아 방아만 쪄주면 고기 반찬에 밥도 주고 술도 주고 담배도 안 고 주지라. 그것 참 실없이 여러 가지 거 준다. 그럽시다. 일포식도 재수라고 방아를 한번 찧어봅시다. 어이후와 방아요 어이후와 방아요 덩덩 잘 찢는다 어이후와 방아요 태고라 철망씨는 이 목덕을 좋아 모였으니 남기한 중할 쏜다 어유와 강하요 유섭시 금몽에서 이랑기로 집지셨나 대비남 거없인데 아물며 배인 자치고금에 없난지라 우리도 태평성대 타령을 허여보자 허유와 방하요 널그덩덩 잘진 비방아를 놓았는다 어유와 방아요 방아맞는 형용군이 사람을 비행 등과 두 다리를 쩍 벌렸구나 어유와 방아요 한 다리 올려있고 한 다리 내려있고 우리랑 길이랑 그냥 이상하고도 맹랑하다 어유와 방아요 방석천리 가는 길에 방아 찍기도 처음이로구나 어유와 방아요 떵떵떵 살찌는다 어유와 방아요 소하구나 깨방아 그진도 잘도 방아 어유와 방아요 채채난다 고추방아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 어유와 방아요 덩덩 잘 짓는다 점심 때가 늦어 간다 어유와 방아요 네, 가면 정말 신나는 국악가요라는 곡을 우리 김예빈 명창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우리 국악가요는 새로운 곡을 최근에 근대에 와서 창작된 곡을 여러분의 우리 그 전통을 조금 약간 말하면은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국악가요는 흥겹게 또 같이 즐길 수 있는 노래인데 또 유행가를 좋은 유행가 있잖아요. 유행가를 갖다가 국악기의 반주에 맞춰서 이렇게 편곡해 놓은 곡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예분 그 명창에 오늘 낯성에 가면 또 뭐죠? 상사와 또 있죠? 군방타령. 네, 군방타령.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나성에 가면 음악 바로 주세요, 감독님. 여러분 나성에 가면 다 아시죠? 네, 같이 불러주세요.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사랑의 이야기 담백한 편지.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하늘이 푸른지 마음이 밝은지 즐거운 날도 외로운 날도 생각해주세요.
함께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안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안녕 내 사랑. 여러분 제가 얼씨구 하면 좋다 한번 해볼게요. 얼씨구!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운 받아서 2절까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사랑의 이야기 담고 담은 편지. 함양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하늘이 푸른지 마음이 밝은지. 즐거운 날도 외로운 날도 생각해주세요. 나와 둘이서 지낸 날들을 잊지 말아줘요. 함양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함께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함양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안녕 내 사랑. 안녕 내 사랑. 맞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 문화재 바로 이해하기 사업의 일환으로 4회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목익에서는 초가 달성하는 그러한 우수한 컨텐츠로 자리매김해가고 있고, 좀 더 나은 문화 향유 기회를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 도민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매진하였다고 자부하면서 내년도에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콘텐츠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네? 선비 풍류 문화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선비. 해주시고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그것만 해주세요. 나머지는 안 해주시고. 네. 사회차 했으니까 그것까지 네. 다. 선비들의 낭만 풍류 인문학 콘서트는 우리가 선인들에 대한 풍류와 먹과 맛, 그 다음에 품행,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체험해 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필요한 자아실현과 도덕적 어떤 무장을 하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보고, 풍류를 선비들의 풍류 기행은 우리가 좀 더 우리 고장에 있는 문화자산이므로 더욱더 이해하고 좀 더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4회에 걸쳐서 진행한 선비들의 낭만풍류는 앞으로 더 좋은 질과 양과 매력적인 어떤 콘텐츠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선비들의 리더십 인문학 콘서트에 참여해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네, 저는 함양 랩넌트 지도자학교 신현민 학생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전에 인문학 교육을 해주셨는데 그때 선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리더십 정신과 풍류 문화야말로 앞으로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청소년들이 다져야 할 어떤 덕목 같은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드는 교육이었고, 또 무엇보다 저희 학교가 위치한 함양의 문화적 흐름과 또 그런 배경들을 알고 나니까 더 그것들을 살려서 함양의 청소년 지도자라는 그런 다시 할게요. 괜찮아요. 나중에 편집할 거니까. 천천히 하셔. 함양의 문화적 배경과 흐름을 알게 되면서 그 속에 저희 학교가 있음을
있다는 자부심을 좀 갖게 되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남계서 누가 하고? 남계선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 이유와 내막을 알지는 못하고 그냥 지나쳤던 때가 많은데 오늘 재밌는 해설 통해서 남계선의 말이 너무 거의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오후 프로그램과 해설 모두 너무 재밌게 배운 게 많다고 그냥 그러죠. 우리가 살고 있는 함양에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여러모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국수 맛은 어땠어요? 국수 맛있었어요. 그리고 고구마 튀김도 같이 주셨는데 맛있었어요. 주먹밥. 주먹밥, 김치도 다 맛있었어요. 그 염색 체험은 어땠어요? 아 염색 체험 이 스카프 되게 색깔이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기대 안 했는데 활용도가 높은 스카프일 것 같습니다. 그 거연정 구경하시는 건 어떠시고? 솔직히 오후 프로그램은 조금 잠이 오고 했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공기도 좋은 날이어가지고 걸으면서 잠이 많이 왔지만 아름다운 환경에 살고 있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그 바위에서 명상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어떠세요? 저는 졸려서 잤긴 했지만요. 기회가 된다면은 자주 찾아와서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악경호연 서편제 소리거든요. 여기에 서편제 소리인데 그 여기는 동편제거든요. 동편제. 그 동편제에서 서편제 소리 듣기가 진짜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듣기는. 근데 요번에 서편제 소리 들고 나서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전통 민요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이런 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 자체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기회가 된다면은 더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저런 경험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네. 혹시 뭐 국악인이 될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국악에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성함이 뭐라?